맞아. 다음 주부터 지방 출근이야. 그렇게 결정됐네. 아유 부장님 갑자기 지방 발령이라뇨. 당장 거주할 곳도 없는데 시간을 좀 주세요. 여보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났네. 애들은 학교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 회사 근처로 전셋집 좀 알아보고 나는 뭐 그쪽에서 출근해야지. 보증금? 뭐 지금 사는 집을 팔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은 전세 대출 좀 알아볼 테니까 은행 다녀와서 또 전화할게. 알았어. 끊어봐. 전세 대출 좀 알아보려고요. 네, 현재 1주택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요. 배우자하고 저하고 합쳐서 1억은 좀 넘을 것 같거든요.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이 넘으면 전세 대출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사연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갑작스럽게 지방 발령을 받게 되면 당혹스럽죠. 급하게 회사 근처로 집을 구해야 하는데 만약 대출까지 안 된다면 얼마나 더 당혹스러울까요? 자녀들 학업 문제와 배우자의 직장 문제로 가족은 현재 집에 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본인만 일 때문에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대출까지 안 된다면 정말 앞이 캄캄하겠죠. 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집은 가족들이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집을 팔 수는 없고 목돈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전세 대출 없이는 보증금을 구하기 쉽지 않은 거죠. 1주택자라서 전세 대출이 안 된다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같은 1주택자인데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이 넘으면 안 되고 1억 이하면 가능하고 A씨는 이해가 안 되고 난감하기만 합니다. 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A씨는 은행에서 안전하게 대출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받았는지 A씨의 사연 시작합니다. 두 자녀의 아버지인 A씨는 서울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회사 업무 때문에 갑작스럽게 당분간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기간이 짧지도 않고 최소 2년에서 3년은 잠시 다녀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타지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걱정도 있지만 출퇴근할 집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가족들과 함께 이동을 하고 싶었지만 배우자도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고 자녀들도 학교를 다니고 있어 전학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다 같이 이사를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만 지방으로 가기 위해 전셋집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주말에 시간 내서 앞으로 일하게 될 직장 근처에 괜찮은 집이 있나 보러 갔다가 딱 좋은 주택이 있었고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내려가는 상황이라 빠르게 계약까지 하게 됩니다. 전세 대출이 조금 필요해서 시간 내어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려고 방문했는데 무난할 줄 알았던 대출이 안 된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확인해 보니 해당 은행에서는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이 초과하면 대출이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배우자와 맞벌이로 직장 생활을 15년이 넘게 했기 때문에 세전으로 하면 1억이 조금 초과한 상황이었죠. 아니 차라리 1주택자라서 안 된다고 하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1주택자도 합산 소득 1억 이하는 되고 초과는 안 된다고 하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전세 계약을 파기하고 월세로 재계약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지금 가계약을 해놓은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 성급히 계약을 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하죠.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일까? 일단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고 뱅크몰을 만나 전세대출 상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주택자의 소득이 1억이 초과되어도 가능한 전세 상품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2금융권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려 1금융권 쪽에서 가능하다니 바로 대출 신청을 하고 승인까지 받게 됩니다. 그렇게 A씨는 지방 발령 준비 중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거주할 집을 잘 마무리하게 됩니다. 1주택자인데 소득이 1억이 초과하여 전세 대출이 안 된다고 답변 받으신 뱅치님들 있으시죠? 속으로 지금 은행에서도 안 된다 했는데 어떻게 가능해? 라고 생각 중인 분들 있으시죠? 다 보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전세대출은 은행이 해주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기관을 통해서 보증서라는 것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은 총 3군데가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서울보증보험 이렇게 3군데죠. 주택도시기금은 저번 영상에서 90% 전세대출, 무소득자 전세대출 때 소개를 해드렸던 곳이죠. 1주택자의 소득 1억이 초과되면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기금 보증서로 전세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은 1주택자가 소득이 1억이 초과해도 가능합니다. 즉 오늘 말씀드렸던 사례와 같은 상황이라면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활용하는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궁금하신
궁금하신 게 또 있을 거예요. 서울보증보험 전세 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먼저 현재 전세보증금의 제한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이 5억이든 10억이든 그 이상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촬영일은 빼빼로를 선물 주고 선물 받는 11월 11일이죠. 오늘 기준으로는 괜찮은데 들리는 소문이 규제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소문이 살짝 들려요. 그래서 추후에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좀 인지를 해주시고요. 대출 최대 한도는 5억까지입니다. 단 이러한 5억을 다 받으시려면은 무주택자여야지만 돼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의 주인공처럼 1주택자에 한해서는 대출 한도는 3억으로 제한이 되니 이 점도 유의를 좀 해주세요. 1주택자이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이 초과해도 가능한 유일한 전세대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소득이 없더라도 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라든가 지역 건강의료보험료 납부하시는 금액이 있다면 그것으로 소득을 대체해서 진행도 가능한 전세 상품입니다. 신용 점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많이 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신용 점수는 나이스 등급과 KCB 등급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나이스 등급 820점, KCB 등급 805점 이상일 때는 최대 5억까지 가능하시고요. 나이스 등급 775점, KCB 등급 710점 이상일 때는 최대 금액은 4억입니다. 나이스 등급은 820점, KCB 등급은 805점, 둘 중 하나만 이상일 때는 최대 금액이 3억이고요. 마지막으로 나이스 등급이 740점, KCB 등급이 650점, 둘 중 하나만 이상일 때는 최대 금액이 2억입니다. 잘 들으셨죠? 불가능한 조건으로는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은 진행이 조금 어렵고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처럼 공동주택만 가능하다는 점은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1주택자여도 위 사연처럼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은행에도 다양한 상품들이 있고 상품마다 자격 조건이 다르니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의 내용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항상 말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